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성 이야기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개성은 북한 땅에서도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기자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개성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할 때 개성 깍쟁이 500년 고도 음식이 탁월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내 주변은 진짜 개성 사람이 없었거든. 유일하게 한번 본 게 평양역전 앞에 서 있던 그 물색 나는 한복을 아래로 입고 20대 30대 곧 넘어가는 나이인 것 같은데 하얀 보따리 지고 서 있던 조선시대에서 나온 것 같은 그 한 번 본 게 개성 사람이 다거든. 오늘은 너네 그쪽하고 인접에 있은 게 배천군이었어. 황남도. 네, 맞습니다. 내가 3대명 서저 생활을 70년대에 말이 했는데 그때 거기 가니까 금을 캔다고 파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 뭘 캐는지 그때 39호실에서도 나오고 네. 중앙당 군대도 들어오고 대학생 무슨 부대도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개성에서도 군 캐기를 했나? 개성에 참 금이 많았고요. 저도 이제 11살부터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도 군 캤나? 그때는 안 하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했어도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동창들 중에 저희 집이 그 광산 쪽이다 보니까 이제 외정 시기부터 이제 그 금을 많이 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무슨 광산이 있게? 거기에 이제 묵송광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묵송? 네. 검을 묵자에다 솔송자예요. 소나무의 녹음이 검게 짙게 이제 우거졌다 해서 그런데 그 광산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금 캐는 광산? 네. 금광. 네, 금광이요. 그래서 거기서 파낸 그 버럭더미가요. 큰 산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 버럭을 갖다 이제 남북 그 철도를 깔 때 봉동에서부터 이제 파주까지 깔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날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도로국 그 7천국, 8천국이 많이 들어왔댔어요. 강군 7천국, 8천국인가? 네, 맞아. 도로국이라 그랬죠, 그때.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준 그 차량, 트럭 있잖아요, 큰 거. 그때 당시 그 차량을 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많이 날랐어요. 99년도, 2000년대. 그래서 그걸 파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만한 차도를 딱 깨면요, 거기 금이 쫙 들어가 있고 몇십 그램씩 이제 있고 이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까또 여기 뭐라 그러죠? 까또 뭐 잠시만 파는 거 포크레. 포크레. 그 까또 한 바가지에 이제 예를 들면 3만 원. 팔겠구나. 네. 도로국도요. 얼마나 영악한지 한 번 그렇게 해서 굴려 먹고 그다음에 그걸 날라가요. 근데 복골복이지만 정말 한 바가지 3만 원을 주고 사면은 거의 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금이 잘 나왔어요. 이제 그 이삭주의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를 그거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그걸 잘 몰랐어요. 99년도, 2000년도까지.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저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큰아버지가 좀 간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살아요. 이제 왼쪽으로는 그 옥련이라는 저수지가 있고 우측에서는 이제 그 산맥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고 앞에는 이제 풀판이 있는데 거기에 양떼가 흐르고 이제 소방목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밭에 몽땅 다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도 막 이만한 게 나오고 바물만한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금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금을 하는데 이제 발을 들이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개성 전 지역에서 나왔나?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 무슨 뭐 용산이라던가 광담리라던가 광수리라는 게 이게 광수리는 또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에서 빛이 난다. 광담리는 논답자예요. 그래서 이제 논에서 빛이 난다. 그러고 보니까 겉에서 다 금들이 나온 거예요. 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거기 파면은 다 금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겠구나 까고. 네, 까고 일고 복고를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는 또 저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폭발물을 던지고 레관을 던지다가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레관이 안 터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다가 터져서 턱이 이렇게 나가요. 턱이 다 떨어져요. 눈이 하나 멀고 막 이런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이민학교 4학년까지는 금을 안 하셨어요. 골동품에만 올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내가 먼저 금을 시작하니까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돈을 벌어오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때 외화보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30고 산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당 자금을 그 만드는 그 외화보리에서 이제 금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장을 받아서 사람들을 몇 명 같이 해가지고 산 하나를 통째로 이제 부여를 받아서 그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돌금을 시작을 했어요.
안전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낙반이 그렇지. 있어서 사람이 또 많이 죽고. 이 개 들어가서 캐는 데인데. 네. 만월대에서도 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금 가락지 뭐 이거 외에도 금 찌꺼기 같은 쌀애기들 같은 예, 그게 많이 나왔대요. 저는 그때 갔을 때 요만한 금부스러기 하나밖에 못 주셨는데 제 친구는 비녀 쪼가리를 주셨어요. 비녀 쪼가리가 주셨는데 그게 거의 한 20g 정도인가 이제 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팔았는데 순금도가 그건요 92%래요. 그게. 야, 군비녀 쪼박지니까 네. 누가 사가나 도대체? 아유 사가는 사람들 많죠. 그거 역시 일본으로 나가고요. 이제 근데 그거 중국으로 밀수로 나가나? 아니면 밀수요. 가면 아버지가 하던 거는 공개적으로 당에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는요 거의 금을 개인한테 못 팔았어요. 금을 100g 따잖아요. 그러면요 99g을 당에 바치고 1g을 술 마시는데.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야, 근데 북한 남자들은 다 술 좋아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 굼을 그렇게 해서 이거 굼을 전문 사는 놈이 있겠구나. 있죠. 장마당에서 펼쳐놓고 파나. 금은 거기서 유통이 안 돼요. 개인으로 유통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요만한 저울이요 딱 요만해요. 이제 딱 이제 원주필처럼 이렇게 딱 요만한데 1g 다는 거 10g 다는 게 이렇게 추가 있어요. 돈 넣고 금 넣고 저울 넣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딱 차잖아요. 금장사들이 그렇게 씌웠어요. 그러면서 돈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학생 때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 재미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손재주가 굉장히 좀 그래도 유별나 가지고요. 이 머리를 만지기 참 좋아했어요. 파마 무슨 뭐 이발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외상해줘요. 여름에 가서 그 가을에 받잖아요. 그럼 여름에 이 사람들이 또 사 먹어요. 그 쌀을 왜 사 먹냐? 여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쌀을 그러면 밀려서. 와가지고 금을 해요. 금을 하면은 저도 이제 어떤 데 받거든요, 이걸. 받으면요, 제가 안 받아도 다른 데서 금 받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쌀을 또 사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또 그걸 파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그건 돌아다녔어요. 구우면 다 당일 거니까. 수령의 당자금이니까. 개성에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강화도에 온 이제 일본 사람이 그 옛날 이제 개성에서 이제 기업인을 하던 분이래요. 와가지고 이제 쌍화경을 딱 들고 이제 개성에 그 송악산이라는 거, 어머니 산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쌍화경을 가서 딱 보니까 저기구나 하더니 아직 있구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30분만 빌려주면 얼마만 하니 이익을 주겠다고 어마무시하는데 북한에서 그게 뭐지? 찾아내려고만 하지 절대로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거기다 금괴짝을 숨겨놨는지 멸망하면서 못 가져갔을 수도 있고. 갔을 수도 있지. 저도 어떤 때는요. 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 여기 딱 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에도 그런 금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강산이 파괴될까 봐. 그렇죠. 안 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이젠 강산이고 나발이고 나 살고 보자고 급판이니까 김일성 족속이 강산을 강탈하고 그렇게 뜯어먹었는데 그 우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막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금장사에서 돈은 좀 많이 벌었나? 그래도 저는 좀 벌어 먹었어요. 네. 돈이 이제 마르질 않았어요. 막 이제 생각하면 자전거에다가 쌀을 막 200kg까지도 쳤던 것 같아요. 이제 금 한 돈을 가지고 이제 판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대련리를 비롯해서 용흥리를 비롯해서 쭉 해서 돌면요. 다 쌀 나오는 동네예요. 근데 그 쌀 나오는 동네에서 쌀밥을 못 먹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장사꾼들한테 다 넘기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소소부리하게 그렇게 한 거고 차판 장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거기는 몽땅 다 금을 했어요. 금으로 벌어먹고. 그 주변 금이 사람들. 지금도 계속 나올까? 산을 지금 파괴를 못하게 해서 국토감독대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했게 망정이지 그 경작을 해먹어야 될 땅도요 몽땅 다 갈아엎어가지고 진짜 파면은 나왔어요. 그럼 골동장사는 또 어떻게 되나? 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빨갱이 중에서도 빨갱이였는데요. 정치 사상적으로 굉장히 투철했던 분이세요. 투철하지만 먹고 사는 거하고는 그건 근데 또 다른 문제지.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었어요. 골동하는 게. 예. 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또 바치고 이러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 해서 당에 바치겠구나. 예. 아, 그러면 그건 당에서 시킨 거지. 너 아버지가 범죄자는 아니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걸 하러 다닐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태양 밑에서 잠을 자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같이 이제 또 일하고 또
장사도 하고. 근데 와서 자는 거예요. 장정내 4-5명이서 자면은요, 방이 꼭 차요. 그렇지. 그럼 엄마랑 저랑은요, 우방에 밀려 들어가서 자거든요. 동생이랑. 아버지가 너무 신기했어요. 6살, 7살, 8살. 그때도요, 자다가도 눈을 뜨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바삭거리는 소리가, 저는 잠기가 참 밝았어요. 그 눈을 딱 뜨게 되면 아버지가 웅성웅성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민학교 4학년 때랑은요, 아버지를 미행을 했댔어요, 한번.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는데 2m가 넘는 이런 쇠꼬챙이를 천정에서 쭉 뽑으시더라고요. 그 삽도요, 장마당에서 파는 삽도 아니었어요. 스텐 삽이, 스텐으로 된 삽인데 날이 반짝반짝하고요. 그런 삽을 가지고 이제 곡괭이 가지고 침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깐들이 듣고 나가는데 참 어디로 갈까 해서 보니까 한참을 걷고 가는데 뭐 뒷동네, 뭐 앞동네, 뭐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지형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대낮엔 다니면서요, 잠자고 일어나시면 걸어다니면서 지형을 보는 게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가서 이제 뭐 침질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똑 소리가 나면 급파내고 이러는 걸 봤어요. 개성이 500년 동안 어느 왕조의 고도였으면 진짜 밟히는 게 고통일 수도 있지. 그리고 거기 고분이죠, 이제 생각하게 되면. 정말 무덤들이요, 진짜 컸어요. 이름 없는 무덤이긴 하지만 아마 어느 양반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주변이랑 파면 이런 도자기 같은 건 흔해 빠지게 나왔어요. 그거 다 캐죠. 그 캐다가 어떤 때 이렇게 똑 소리가 나면 그건 벌써 쫙 나가요. 네, 그럼 가지고 와서요, 그걸 또 정성스레 붙여요. 근데 붙여서 팔아먹는데도 가격이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근데 그건 진짜는. 어디다 팔아먹나? 모르겠어요. 그 사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당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예. 거기서 또 남겨서 또 이렇게 달리기 군들한테 넘기고. 와요, 다. 오지. 알아서 오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다 연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북한 전역의 골동 달리기 선수들 많어. 그런데 이제 개성 사람들도요, 그 디대 사람들이 다 알려준 거래요. 그게 개성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그 보철사도요, 북쪽 사람이거든요. 북쪽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병원에 보철사로 왔는데 이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본 골동품 조작을 하는데요. 우리 원래 고려 청자기는 비치옥 색깔이 난다고 하잖아요. 막 그것처럼 그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완전. 골동 모조품 예. 제작자로구나. 네. 그 사람 그거 계속 팔아먹었나? 아예 잡혔죠. 잡혀서 어떻게 네, 됐나? 잡혀서 막 골로 들어갔죠. 14년인지 그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가족까지 통째로 들어갔거든요.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또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북쪽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올 때 요 위치에다가 딱 묻어놓는 거예요. 요 주변 좋을 것 같지 않냐? 지가 묻어놨으니까 지가 알죠. 그 가을 제가 찾은 것처럼 새로 찾은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막 뭐 골동품 같은 것도 우리 아버지 뭐 엽전 뭐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복도가 좁은 복도가 있었어요. 그 복도 구석에다가 놨던 거예요. 그거를 내락을 쪽마다 전 생각 없이 한 사발씩 퍼다가 냈어요. 왜? 그 파동 내라 그래서. 꼬마 수미 계획 때문에? 네. 꼬마기 파동 내라 그래서. 그 탱크를 다 녹아 들어갔겠구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선생님이 팔아먹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다 없어진 뒤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그걸 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서 그런 짓 하려니 누가 있어. 전년밖에 더 있어. 우리 엄마가 또 그러는 거야. 이래서 그때 아주 뭐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이미 바치고 나고 그 어디 가서 찾아? 못 찾죠.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걸? 그래도 많이 국가가 남아있죠. 보존하는 것도 있을걸? 그렇죠. 나름. 그래도 그렇게 할지라도요. 그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자유화된 다음에 개성에 들어가서 고려 때 500년 고도를 다시 재발굴하고 다 정리해서 선조들의 유산을 네. 복원하는 날이 오긴 오겠지. 그래요. 우리가 이게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귀한 걸 하나씩 덕을해서 팔았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쌀 몇 마디에 팔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흘러 엉뚱한 데 가면 억대를 주고 국가가 나서서 사서 갖다 놔야 될 그런 형국도 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네,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 아픕니다, 많이. 하여튼 골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